예,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바른정당 9명 의원이 드디어 탈당을 결행했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 이동한 거죠. 이제 6명만 더 추가되면은 지금 제1당인 민주당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지금 121석이 이제 민주당이고 116석이 지금 된 자유한국당. 지금 이제 5석 차인데, 만약에 뭐 그러길 바라진 않겠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6명이 만약에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122석이 됨으로써 원내 제1당이 되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놓여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 뭐 우려도 하고 또 이럴 수 있느냐, 뭐 배신이다, 또는 어떤 분들은 뭐 여당, 지금 이제 집권당이죠. 집권당이나 청와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막강한 힘을 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쳐야 된다, 뭐 이런 논리를 결국 이제 바른정당 9명이 가셨어요. 뭐 청년들이 보기엔 좀 어떠세요? 그냥 늘상 있는 정치판 이야기 같아요. 조 팀장이 보기에는 바른정당이라는 당명 자체는 알고 있었습니까? 네, 그쵸. 청년들은 바른정당을 좀 뭐 호감을 가진다면서요? 자유한국당보단 훨씬 호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색깔이 파란색이라서요? 자유한국당이 뭐 청년들한테 인기가 없는 것은 뭐 이미 좀 오래된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또 청년들이 뭔가 기대를 가졌던 정당, 청년뿐만 아니라 여성, 또는 뭐 약간 온건한 색채를 갖고 계셨던 뭐 중도라고 그러죠. 중도 성향을 가졌던 분들이 바른정당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번 9명 국회의원의 탈당으로 사실 그분들의 좀 여망이 한풀 꺾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의원이 11명입니다. 뭐 청년들한테 저희가 이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9명 간 게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말하자면 국회 안에서는 이제 국회의장, 그러니까 국회 상임위라는 어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권력이 그냥 청와대가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정부가 무슨 장관이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국회로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나 지금 국회는 이제 단순히 정부만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거대 재벌 또는 뭐 방송, 이런 부분들도 지금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자면은 예전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뭐 주목을 못 받았던 뭐 정무위라고 그러나요? 정무위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이제 재벌을 관할하고, 예전에 기업을 관할한다 그러면 뭔가 한 수 아래로 보이는데, 지금 뭐 삼성 뭐 5대 그룹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무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누가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상임위를 가져가는가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여당이 당연히 이제 국회의장을 가져갑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집권당이죠. 집권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는데, 요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원래는 여당이, 대부분 같은 경우는 집권당일 경우에 여당이 더 많잖아요. 근데 이제 88년도까지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설명을 드리면 1988년도, 그러니까 12대 국회까지는 다수당이 그냥 다 가져갔습니다. 상임위나 국회의장을.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가 지금 18개거든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정부를 상당히 견제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힘이 되게 좋아요. 이런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그 해당 장관보다 힘이 더 좋은 데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상임위원장을 하려고 그러고, 또 상임위, 예를 들면 뭐 운영위, 뭐 기획재정위, 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뭐 이런 위가 해당 장관을 견제를 해요. 그래서 그 상임위원장이 뭐 장관에 버금가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12대 국회까지 1988년도까지는 다수당, 여당이 싹 다 가져가는 거예요, 상임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냥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부터는 왜 그렇게 됐냐면 1988년 이후에 총선에서 민정당이 이제 과반수를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소야대가 돼버리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지금이 어떻게 보면 나눠먹기식,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상임위원장이나 국회의장을 나눠먹기식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의석수대로, 그러니까 의장은 일당이 가져가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의장은 이게 집권당이 아니라 원내 최과반수, 원내 최다 의석을 갖고 있는 당, 그러니까 의장은 관례대로 원내 최다 의석을 가진 당이 가져가고 상임위는 의석수대로 배분된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번에 자유한국당이 6석만 더 가져가면 122석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국회의장이 아니라 지금 국회의장이 민주당 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 지금 뭐 보면 현재 보면 20대 국회가 18개 중에서 8개는 자유한국당, 8개는 민주당, 그리고 2개가 국민의당이에요.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숫자는 비슷하기 때문에 뭐 이 숫자가 한두 개 더 많았을지 모르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또 어떤 꿀보직이라 그러죠. 우리가 꿀보직. 꿀보직이 되는 이제 그 상임위를 자유한국당이 또 가져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권력의 좀 배분이 약간 좀 뭐랄까요, 물론 청와대나 여당이 갖고 있긴 하지만 상당히 견제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바른정당 9명이 자유한국당을 간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치공학적인 의미가 깊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거 모르셨죠? 네. 머리에 쏙쏙 들어갑니까? 네, 또 하나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될 것이, 요번에 그 바른정당에 계신 이제 분들이 이제 9명이 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옛날에 이제 새누리당 시절이죠. 거기서 상당히 그 뭐 권세를 누렸던 분이죠.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 지금 뭐 국회의원은 아니고 이제 원외지만,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이 이제 자유한국당을 감으로써 지금 원래 자유한국당 안에서는 홍준표 대표, 그 다음에 누구죠? 친박계 의원들끼리 서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새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두 새싸움에서 비록 9명밖에 안 되지만 김무성 의원이라는 분이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그 9명을 대동한 김무성 의원이 뭘 갖게 되냐면 이니셔티브를 갖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두 계파들 간의 싸움에서 어떤 한쪽을 지지함으로써 한쪽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 괴멸까지는 아니지만 뭐 거의 독주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볼 수 있는, 어떤 승자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키를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젊은 청년들은 자유한국당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관심을 갖고 싶지 않겠지만, 자유한국당이 뭐 망해버리든지 말든지 상관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뭐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은 이럴 때일수록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도 중요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제 이런 분위기로 갈 수 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특히 이제 정치 전문가들은 국민의 여망은 이번에 바른정당도 있고 국민의당 같이 제3지대, 그러니까 중도의 영역을 지금 가져가길 지금 바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지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대한민국이 너무 지금까지는 막 좌우 또는 뭐 전라도 경상도 또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극렬하게 좌우가 딱 양당 체제로 의해서 너무나 많은 피곤함을 느낀 거죠, 국민들이. 그래서 이러지 말고 그냥 3당으로 나뉘면 좀 안정될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여망이 지금 현재 좀 있다고 지적을 하십니다. 제가 봐도 뭐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바른정당이 이제 20명 중에서 이제 9명이 갔으니까 11명 정도 남았는데, 이제 국민의당도 지금 사실 4분이 있어요. 안철수계를 통해서 안철수계의 이제 뭐 부분, 그리고 안철수 따르는 부분,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지금 뭐 상당 부분에 있는 국민의당에 계신 분들은 또 민주당 쪽으로 내심, 왜냐하면 아무래도 집권당이고 자기들도 기반이 호남이기 때문에 이게 지역에서 봤을 때는 너희들 안 가고 뭐하냐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듣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참에 나도 그냥 울며 겨자 먹기가 아니라 그냥 뭐 우는 아이, 울고 싶은 아이 뺨따기 때린다는 생각으로 이참에 그냥 민주당으로 쓱 가고 싶어하는 그런 의원들도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다시 또 뭔가 이제 권력에 의해서 권력과 이권으로 서로 이제 딸려 들어가면서 다시 옛날의 구도,
양당 구도로 다시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건 보수, 진보, 중도가 있기를 원해 라는 어떤 그런 모양새가 아닐까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예견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바른정당에 계신 남아있는 분들 그리고 국민의당 중에서도 우리는 중도다라는 것을 표방하신 분들이 지금 합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합쳐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국민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바른정당 9명 가신 거는 상당히 많은 그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드린 김에 도대체 이 상임위에 대해서 상임위원장 방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국회 의석배분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이 상임위에 대해서 살짝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차피 이제 여기 정치 지망생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문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 청년들 지금 이 방송을 보신 청년분들 같은 경우는 뭐 아버님들이 예를 들면 뭐 누구누구 지지한다, 뭐 홍준표를 지지한다, 뭐 문재인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 하셨을 때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뭐 모르겠고 뭐 신문 보면은 뭐 무슨 상임위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셨잖아요. 그렇죠? 관심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똑똑하다는 얘기를 듣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현재 20대 국회는 상임위가 18개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유한국당 및 바른정당이 그러니까 이제 보수 쪽이죠. 그러니까 새누리당 쪼개지기 전에는 9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8명, 그러니까 더불어민주 8명, 그리고 옛날 새누리당이 8명, 그리고 국민의당이 2개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김영우 이번에 가신 이제 9명 중에서 바른정당에서 9명 김영우 의원이 이제 1명이 이제 바른정당이 있고 나머지는 다 자유한국당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보면은 자유한국당 및 바른정당이 가지고 있는 상임위가 운영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정무위원장, 안전행정위원장, 정보위원장, 국방위원장 이렇게 8개입니다. 어떻게 느낌이 딱 아까 보수적인 느낌이 드나요?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 가지고 있는 부분이 보건복지위원장, 국토교통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그리고 농림축산위원장, 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입니다. 정확하게 얘기입니다. 그리고 환경노동위원장, 그 다음에 윤리특위위원장, 여성가족위원장 이렇게 해서 약간 딱 봐도 뭔가 좀 민주당스러운 느낌이 드는 위원장, 예를 들면 여성가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이렇게 8개.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그리고 유성협위원이죠. 그 다음에 산업통상자문위원장, 장병환 의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면 좀 약간 주목해야 될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뭐 정무위라든지 이거 정무위가 도대체 뭐 하는 데야? 정무위는 딴 게 아니라 요즘 좀 뜨는 데랍니다. 정무위는 금융감독위원회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를 관할하는 곳이에요. 옛날에 군사정부라든지 좀 뭐랄까 좀 과거 때만 해도 여기는 별로 그렇게 국회의원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뭐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는데 이랬는데 지금은 뭐냐면 옛날엔 금융권이라는 것이 그렇게 정부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막 가고 싶어하는 그런 데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금융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돈이 많이 생기는 곳이잖아요. 돈 날 곳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재벌을 관할하는 공정위, 그리고 금융을 관할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관할하는 이제 정무위라는 상임위가 지금은 상당히 꿀보직이다. 여기서 바로 그 특혜 채용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면 금융감독이라는 금융권을 이제 관할하고 있어 국회의원이.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 굽신굽신 거려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국회의원이 전화 한 통 와가지고 내 아들 좀 얘기하면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정위도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재벌들한테는 힘든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재벌들은 또 독과점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당히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만약에 털려고 하면은 안 털리는 게 없어요. 다 털리게 됩니다. 근데 그 공정위를 관리하는 곳이 또 바로 정무위이기 때문에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셔야 될 것이 뭐냐면 정무위 말고 다음에 법사위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법사위는 뭐냐면 그야말로 국회가 원래 할 일이 뭐예요? 법을 제정해서 올려서 통과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법사위원장이 나 이거 통과 못 시켜 라고 하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최종 결정권자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를 거쳐야지만 우리가 국회 표결을 할 수 있는데 법사위는 여기서 내가 만약에 법안을 안고 있으면 여기서 법사위원장이 나 이거 안 통과시켜 이렇게 하면 그냥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청와대나 정부 같은 데서 내가 개혁 입법을 제정하고 싶은데 법사위가 예를 들면 뭐 야당이다 그럼 되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법사위원장이 나 이거 못하겠어 하고 하면 예를 들면 정부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초반에 많은 개혁 입법을 올리고 싶잖아요. 근데 법사위가 지금 자유한국당이에요.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좀 주목할 만한 위원이고 보통 상임위가 뭐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다는데 요즘은 막 양지 음지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법사위 같은 경우도 사실 의원 입장에서는 별로 가고 싶어하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면 원래 국회의원들은 내가 지역구에다 뭔가 돈을 막 끌어와야지 거기서 또 인정을 받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뭐 동작구다. 그럼 동작구에서 뭐 이번에 예산을 100억을 유치했습니다. 이래야지 막 폼이 나는데 법사위나 이런 것들 정무위나 이런 거는 내 일이 아니라 나라 일을 하는 거예요. 나라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 구민들한테는 별로 크게 인기가 없지만 자기가 개인이 스타가 되기에는 상당히 좋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무슨 뭐 국방위네 뭐 여성가족위 이런 것들은 이런 부분들은 이름은 되게 멋있는데 별로 크게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 상임위는 밑에 관할 부서가 되게 많아야 꼴보직이에요. 아니면 아까 법사위나 정무위처럼 핵심적인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든지. 그래서 예를 들면 제일 좋은 데가 또 이런 데죠. 뭐 운영위 같은데. 운영위 같은 데는 왜 작년 같은데 우리가 탄핵 사건 났을 때 탄핵이 어디 관련된 겁니까? 청와대 관련된 거잖아요. 운영위는 청와대에 관련된 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갑자기 빛난 곳이죠. 그래서 보면은 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관할할 때가 많고 그리고 보면은 국토교통위원장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나라 뭐 도시공사 이런 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거죠. 오히려 외교통상위원장 이런 데는 별로 그렇게 썩 가고 싶어하는 곳이 아니죠. 왜냐면 별로 이렇게 산하 기관도 별로 없고 뭐 있다고 해도 뭐 돈 나오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뭐 외교관들이 돈이 뭐 있겠어요? 뭐 그런 식이죠. 근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런 데는 또 상당히 좀 가고 싶어하는 곳이 되겠고 환경노동도 괜찮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성가족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 자체가 되게 작아요, 인원이.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작기 때문에 여성가족위원장도 그렇게 실세가 될 수는 없겠죠. 뭐 물론 뭐 개인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있지만 상임위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어디 가서 무시는 당하지 않는다. 우리 청년의 뉴스를 보고 구독하고 계시는 청취하고 계시는 청년들은 이 얘기를 듣고 이가 자랑을 좀 하셔도 됩니다. 특히 아까 얘기했지만 환경노동위원장이나 교문위 이런데 교육문화체육 관광위원장 이런데 상당히 꿀보직이죠. 엄청나게 좋은 데죠. 그래서 이런 데도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한민국 상임위원 체제는 되게 어디를 따라가는 거냐면 그 미국을 따라한 겁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대통령제잖아요. 근데 미국도 대통령제고 비슷해요. 상하원제만 아닐 뿐이지 비슷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재밌는 게 이제 원래 미국 같은 경우는 다수당이 다 가져가요. 그냥 다수당이 다 우리가 옛날 1988년대 때처럼 다 가져가는데 우리나라는 서로 이렇게 뭐 좋게 보면은 서로 잘 나눠서 가져가는구나 이거지만 사실 이게 알아서 자기들끼리 국회의원들끼리 알아서 나눠가는 것이 여러분들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쟤네들이 사이좋게 나눠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끼리는 서로 있잖아요.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국민들을 위해서는 국민들은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잘 지내고 이걸 좋아하지만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서로 가질 건 가지고 누가 이기면 이기는 대로 지면 지는 대로 이렇게 해서 소위 얘기해서 어느 정도 이 구분이 돼야 되지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나눠 먹는 순간 여러분들 권력이라는 것이 공유돼 버리고 그렇게 돼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국민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국회의원들이 맨날 싸우니까 힘들어 걔네들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사이좋게 지내야 되지만 야당 여당은 사이좋게 지내면 안 돼요. 국민들을 위해서. 이걸 꼭 우리 청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상임위원장이 또 방금 얘기했을 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왜 좋은 게 있냐면 지역구에다가 정부에서 상임위원장이 되면 지역구에 딱 100억을 쾌척합니다. 쓰라고 예산을. 그 지역구 예를 들면 아까 동작구 내가 상임위원장이 됐다 그러면 동작구에서 100억 쓰세요 하고 상임위원장 명의 100억을 이제 주는 경우가 이상의 예산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되게 생색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임위원장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구에 있는 에서는 상당히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상임위원 체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아까 이제 사실 처음 시작은 그러니까 바른정당 9명 자유한국당으로 가고 자유한국당이 116석이 되는 이런 상황을부터 얘기를 시작했는데, 사실 이렇게 많은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인 뉴스룸을 청취하시는 청년분들은 반드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그 식견을 쌓아나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치하고 사회 문화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제 다 연관이 돼 있고, 왜? 정치라는 것은 법을 의미해요. 법을 제정하는 거란 말이죠. 민주주의라는 것은 왜 좋습니까? 내가 하고 싶거나 안 하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법이 정해져 있지 않는 이상 내 기본권을 침해할 수가 없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나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는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그 법을 제정하는 곳이 정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치를 소홀히 하거나 정치에 대해서 정치를 참여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정치를 알아야, 이런 법에 의해서 경제도 제한이 되고 또 룰링이 되고, 그리고 사회 문화에 있어서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리가 되는 거야, 사회가. 그리고 내가 뭘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 흐름을 읽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난 정치는 관심 없어 라는 얘기는 나 무식해 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정치는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직톡을 마치겠습니다.